안녕하세요, 부자이커입니다. 자, 요즘 가을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죠.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온도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이럴 때 감기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저같이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소심한 사람이 부자 되려면 왜 공매로 시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요. 혹시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한다, 그리고 좀 어려운 명도 편하게 쉽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 이 영상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먼저 공매 투자가 무엇인지 대해서 그리고 공매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매 중에서도 명도가 쉬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왜 그 어렵다고 하는 공매 명도가 쉬운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조사할 수 있고 그리고 입찰까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제가 찾아왔고요. 물건은 아파트고 지역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조사를 할 수 있고 여유가 된다고 하면 투자까지 할 수 있도록 부자이커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상 중요 내용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이 복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자이커가 다룬 내용은 공매입니다. 공매. 특히 저같이 소심한 분, 저는 정말 소심해요. 제가 MBTI를 했는데요. 제가 I입니다. D는 잘 모르겠어요. I인데 정말 저 I형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소심하다기보다는 내향적이죠. 사람 만나는 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즉 소심한 내향적인 사람들 에게 공매는 굉장히 좋은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공매는 첫 번째 인터넷으로 입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경매 같은 경우는 법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집에서 편하게, 아니면 내가 일하다가 폰으로 입찰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사람 만날 필요도 없죠. 그래서 경매 같이 사람이 많지 않은, 그래서 사람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입찰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부분이 뭐죠? 명도예요, 명도. 명도는 왜 어려울까요?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을 만날 필요 없이 명도할 필요가 없는 물건들이 공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매에 대한, 공매가 무엇인지를 좀 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공매 물건 중에서도, 그리고 명도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입찰 가능한다고 하면 저같이 약간 소심하고 내향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공매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번 계속 가보시죠. 자, 이제 공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공매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세금에 의해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세무서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못 냈을 때, 그러면 이 세금을 이분들은 징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금이 못 낸 부동산을 딱 잡았다 해서 압류해서 압류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을 못 낸 부동산을 잡아서 이거를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진행하는 그런 부동산 종류를 말하고요. 이러한 세금을 못 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세금만 못 냈을까요? 아니죠. 여러 가지 다른 빚들도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기에는 권리 분석이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금뿐만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빚들을 없애줘야 다른 사람이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경매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을 명도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세무서나 세무과 외 타 기관에서 팔려고 하는 부동산이 있습니다. 이런 부동산을 나라에서 팔려고 하면 국가에서 보유하고 해서 국유재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은 스탁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리고 기타 다른 기관에서 판다고 하면 기타 일반 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에 의해서, 그러니까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파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런 권리 분석 자체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소기준 권리가 없는데요. 그래서 권리 분석 자체가 어렵지 않다. 그리고 국유재산과 수탁, 기타 일반 재산들 중에서는 명도 자체도 없는 애들이 굉장히
많다. 다만 이런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타 기관에서 신탁 회사나 신탁 단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매 그리고 이 세무서 외 부동산 중에서 이 신탁 회사 땡땡만 여러분들이 잘 걸러낸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에서 명도가 필요 없이 쉽게 여러분들이 공매 투자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명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낙찰을 받고 집 상태만 확인하고 바로 전세나 그리고 임대 아니면 바로 팔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초보 분들이 접근하기에는 이렇게 세무서 외 타 기관에서 팔려고 내놓는 그런 부동산을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명도가 쉬운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공매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국가에서 보유한 부동산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국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 국유재산에 대해서 물건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국유재산으로 실제 지금 조사 가능하고 그리고 입찰까지 가능한 물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 이 국가의 나라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가 아파트라고 하면 보통 사택으로 쓰게 됩니다. 사택이라는 거는 이 직원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직원들은 본인들 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부동산이 다른 사람이 살려고 한다, 공매로 진행된다 한다라고 하면 미리 여기에 있는 직원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든 아니면 집을 나가로 하든 그런 절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상가일 경우도 있는데요. 그럼 이 상가 같은 경우는 여기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임차인의 권리라는 거는 뭐 계약금이나 권리라는 거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될 수 있겠죠. 이런 보증금과 월세를 그냥 그대로 내가 산 다음에 바로 똑같이 임대를 놓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보유한 부동산뿐만 아니고요.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부동산, 그리고 은행에서 보유한 본인들의 자산, 부동산,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어떤 회사 기관에서 보유한 부동산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동산이 아까 국가에서 보유한 부동산하고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직원들 사택으로 썼거나 아니면 여기에 누군가 임차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관리하는 이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면 굉장히 명도가 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땡땡 신탁 그리고 신탁 회사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명도가 쉬운 그리고 나라에서 보유한 부동산을 가지고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물건인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봤을 때 공매 물건을 처음 딱 봤을 때 중요한 거는 이 재산 종류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압류 재산이라고 하면 이거는 뭐다? 경매와 똑같다. 그렇기 때문에 경매와 똑같은 말소 기준 권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경매와 똑같은 권리 분석이 필요해서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압류 재산 아닌 부동산 같은 경우는 명도와 그리고 권리 분석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이 동과 그다음 호수에 의해서 이 가격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건물의 크기 192.29는 이거는 전용 실제로 여기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그래서 108동 1602호와 192.29가 지금 이 가격 80%까지 유찰된 14억 8천만 원이라는 가격이 지금 적당하나 적당하지 않느냐를 따져보고 여러분들이 입찰을 고려하면 됩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명도와 권리 분석이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명도와 권리 분석이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부자이커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재밌는 부분인데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지금 23년 9월 18일부터 20일
오후 5시까지 입찰 지금 가능하고요. 지금 14억 8천까지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아마 9억 2천만 원까지 유찰이 된다고 하면 이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와 권리분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세 조사만 잘 하시고 전세와 임대를 바로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입니다. 다만 최근에 국세징수법과 그리고 지방세법이 바뀌었는데요. 그로 인해 낙찰을 받고 매각 허가가 나고 이 기간이 한 2주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말이 뭐냐? 여기 보면 여기 입찰일이 10월 2일인데요. 여기 보면 10월 9일이잖아요. 여기 일주일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이 바뀌어서 이게 보통 한 2주 정도 차이 납니다. 다만 이렇게 바뀐 법이 적용되는 공매 부동산 같은 경우는요, 압류재산에 한해서입니다. 이렇게 국유재산과 국유 외 다른 재산 같은 경우는 국세징수법과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그대로 똑같이 3일 동안 입찰을 하고요. 그 다음날 낙찰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매각 허가 계약을 쓰면 바로 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사기 방지법에 의해서 바뀐 제도는 이 압류재산에만 통용이 된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2일, 이 주가 추석이기 때문에 10월 2일에 입찰 가능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차이로 계속 유찰이 될 것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재산의 좋은 점은 예부금 납부 기한 있잖아요. 60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통 공매 같은 경우는 30일을 하고 플러스 10일을 더 줍니다. 그런데 국유재산은 60일. 그러니까 훨씬 더 넉넉하게 대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 물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보시면 현재 공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명도가 없다라는 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매각 대금을 일시나 조건으로 바로 다만 내면 되는데, 예전에는 국유재산도 분납이 가능한 물건들이 있습니다. 분납이라는 거는 뭐 분기, 뭐 3분기, 4분기, 그리고 뭐 2년, 3년 이렇게 매월 이렇게 할부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런 제도가 적용이 안 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의사항의 내부 정류는 매수자, 즉 한마디로 저기에 혹시 무슨 쓰레기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낙찰자가 부담을 하세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일로부터 계약을 5일 안에 계약을 하시면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명도 필요 없고 그리고 쉽게 권리 분석도 필요 없는 물건이 여러분들이 입찰 가능하고 그냥 조사, 시세 조사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는 거, 이 부분이 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서 가만 보면 이 방이거든요. 여기 방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는 거를 모두 다 치웠어요. 여기도 현관과 중문 보니까 붙박이장이지만 그래도 깨끗하네요. 이 바닥을 잘 보셔야 돼요. 바닥. 그리고 여기 그 붙박이장들 있잖아요. 붙박이장들이랑 그 다음에 싱크대. 와, 이 깨끗한 부분들 이런 데 보면 그래도 상태가 괜찮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하냐? 여기에 전화를 할 수가 있어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이 담당자가 전화를 받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싱크대를 바꾸려고 하는데 혹시 싱크대를 언제 바꾸셨나요? 알 수 있을까요? 담당자한테 한번 쓱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싱크대 한 3년 전에 바꿔서 지금 상태 괜찮을 건데요?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3년 전 인테리어를 아마 다 하지 않았을까라는 걸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지금 여기에 뭐 중문을 설치한다, 바닥을 뭘 한다, 이런 식으로 좀 인테리어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거를 언제 정도 했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야 새 거로 교체하든 있는 거 쓰든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다? 인테리어를 한 그래도 날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물건의 특징은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꼭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나라에서 보유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1201호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싱크대 교체 날짜를 확인하면 인테리어를 언제 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1101호에 내려가셔가지고요. 혹시 천장에 누수가 되는지 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천장에 누수가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1201호 바닥에 혹시 누수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낙찰을 받고 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장 방문이 혹시 가능한지 한번 문의를 하십시오. 문의를 하셔가지고 정말 꼼꼼히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한다고 하면 좋은 물건을 낙찰 받고요. 계약한 이후에 바로 중개소에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나 그 다음에 매매를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을 한 다음에 중개소에 임대나 매매를 가능한지 바로 중개소랑 이야기를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임대나 매매, 특히 전세, 그리고 이게 바로 팔릴 수 있는 조건이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계약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와? 이 부동산을 지금 매물로 내놓은 곳과 계약을 하신 이후에요. 60일 동안 시간이 있으니까요. 여기 중개소에 내셔가지고 임대나 매매를 빨리 진행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임대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잔금을 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임대나 매매를 진행을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돈도 거의 많이 묶이지 않고 그리고 바로 팔거나 임대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국유 재산의 굉장히 큰 이점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거와 같이 이 부동산 자체는 지금 사람이 없고요. 그리고 명도와 그리고 권리 분석이 전혀 필요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부동산은 꼭 꼼꼼하게 이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 이 부분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물건에 대한 위치를 좀 확인을 했는데요. 자, 보니까 위치가 좋았습니다. 여기고요. 여기가 초등학교고 이 뒤쪽이 여자 고등학교가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서 걸어서 한 3분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에서 4분 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리고 뒤에 여자 고등학교까지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좀 크기도 큽니다. 가족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는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숲세권까지 있다고 하면 좋은 부동산을 그래도 명도 필요 없이 권리 분석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세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실거래가는 지금 2023년 9월에 한번 가격이 나왔습니다. 같은 평수고요. 가격은 12층이 지금 19억에 거래가 됐었네요. 9월이면 이번 달이네요. 이번 달에 19억에 계약이 됐고요. 지금 이 물건은 14억 8천만 원까지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층은 16층이어가지고 이 물건보다 더 좋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B 부동산 시세에서는 하위 일반 그 다음에 상위는 이렇게 가격이 몇 개 있다. 그리고 KB 시세에 80%까지 대출이 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낙찰을 좀 싸게만 받는다고 하면 굉장히 대출도 많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반 매매로 나온 애들을 좀 보니까요. 그래도 뭐 20억 5천, 그리고 뭐 20억, 뭐 19억. 그래서 19억에서 20억 사이에 지금 매물이 진행되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물건을 싸게만 낙찰받는다고 하면 좋은 물건을 그리고 몇 억을 순식간에 볼 수 있는 명도와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물건으로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작을 공매로 할 수 있다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공매는 세금에 의해서 진행되는 압류재산과 그리고 세금이 아닌 타 기관 외에서 진행되는 국유와 기타 일반 재산 등 여러 가지 재산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압류재산 같은 경우는 권리 분석과 그리고 명도가 필요하지만 국유재산과 수탁재산 등 다른 기관의 재산들 같은 경우에는 명도와 권리 분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서 땡땡 신탁이 있다고 하면 신탁 공매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국유재산 지금 진행되는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매에서 명도가 필요 없는 이유는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직원 사택이나 그리고 직원 사옥이나 그리고 이런 임차인들 같은 경우도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바로 임차인들과 재계약을 하면 되는 그런 형상이기 때문에 명도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매에서 압류재산과 그리고 압류재산 외적인
부동산으로 나누면 여러분들은 투자할 때 굉장히 쉬운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이커와 비슷한 성격인 내향적이고 그리고 남들 앞에 좀 나서기 쉽지 않은 소심한 분들을 위해서 공매로 그리고 쉽게 권리 분석 없이 명도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드렸습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매를 좀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한 3분 정도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매를 체계적으로 배우시고 싶으시면 부자이커에게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부자이커는 이렇게 공매 기초반이라고 해서요. 좀 전에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던 거와 같이 공매에 있는 압류재산부터 그리고 압류재산 외적인 국유와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권리 분석과 그리고 명도에 대해서 제대로 기초적인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초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에 공매 중급을 해서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물건과 그리고 정보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또 베스트 물건 추천반이라고 해서 공매에서 좋은 물건만 찾아와서 여러분들이 투자에 바로 그리고 배웠던 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공매를 한번 체계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라고 하면 부자이커의 공매 기초반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부자이커의 공매 기초부터요 베스트 물건 추천반까지 공매를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배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맞다. 자,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명도를 할 때 보통 임차인이 있거나 그리고 그 임차인이 돈을 받아갈 때는요, 공매에서도 명도 확인서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물건 같은 경우는 명도 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 정도만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에서 국유재산과 수탁 그리고 기타 일반 재산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없기 때문에 명도 확인서가 필요 없다 정도 알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